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시내버스 안에서 갑자기 쓰러진 승객이 버스기사의 응급처치로 연이어 위기를 넘겼습니다. 버스기사들이 119 구급대원이 오기 전에 신속하게 대처한 덕분인데요. 회사에서 꾸준히 받아온 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첫 소식 김효경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창원 시내를 달리던 버스 안입니다. 출입구 쪽에 앉아있던 10대 남성이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놀란 승객들이 쓰러진 남성을 살피고 버스기사도 서둘러 차를 멈추고 승객에게 다가갑니다. 버스기사는 승객의 몸이 굳어가는 걸 느끼자 다른 승객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고 쓰러진 남성을 넓은 공간으로 옮긴 뒤 호흡을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합니다. 다른 승객들은 팔과 다리를 대신 주물렀습니다. 저희랑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애가 막 부르거나 하면 쳐다보고 질문하면 눈 깜빡이고. 승객이 쓰러지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4분. 버스기사와 승객들은 위기의 순간 쓰러진 남성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12년 경력의 버스기사 홍홍성 씨도 처음 겪는 일이었지만 승객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회사에서 배운 응급처치법을 되새겼습니다. 주저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당시 그 상황에서는 짧은 순간이지만 119 대원이 오기 전에 혹시 잘못될 거라는 생각에 일단 배운 그대로. 홍 씨가 속한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2달 전에도 버스 안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을 다른 기사가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정기적으로 배운 심폐소생술이 큰 힘이 됐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좋은 기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심폐소생술을 포함해서 다양한 건강 증진 활동들을 꾸준히 해 나가야겠다는. 시내버스 기사들의 침착한 대처로 쓰러진 승객들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내년이면 50주년을 맞는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3차원 디지털 플랫폼에서 새로 구현하는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가상공간에서 기업과 제품 정보를 생생하게 담아냈는데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활용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3차원 입체 지도에 창원 국가산업단지 대표 기업 90곳의 정보가 담겼습니다. 세부 공간과 기업 개요, 생산 제품의 정보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산 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현실 공간에서 생산 공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손으로 잡아볼 수도, 구내에서 구성물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손으로 작은 개수의 부품을 직접 잡아서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품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 3D 산단 디지털 플랫폼과 체험관이 국내 최초로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기질 측정과 유동인구 분석 등 산단 내 다양한 정보까지 제공됩니다. 기업들은 시각적 효과로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장 방문 없이도 생산 과정 전반을 구매처에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은 이런 홍보 수단이 해외 바이들한테 상당히 좀 앞서간다는 이미지를 많이 심어줄 것 같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플랫폼 참여 기업을 늘리고 기능을 다양화해갈 계획입니다. 큰 예산이 드는 일인 만큼 자치단체와 함께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공모 사업 추진이 관건입니다. 플랫폼에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 가시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작업 공정을 관리한다든지. 내년이면 50년을 맞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시각화한 공간 정보가 입주기업 유치에도 활용될 수 있어 산단 공간의 디지털화가 제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상남도의회가 올해 의정 활동을 결산하며 토론회를 마련했는데 토론 주제의 3분의 2가 바로 지방소멸 문제였습니다. 경남에서도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이 지방소멸 문제가 시급하다는 진단입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에서 열린 지방문제 대토론회입니다. 인구 감소에 경남이 텅 비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남의 빈집은 10집 가운데 1집꼴. 빈집이 14만 가구에 이를 정도로 공동화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활력,
그다음에 청년 인구의 유출이 지금 직면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단기간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현상을 놓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모으는 수밖에 없지 않나. 다른 토론회에서는 경남의 청년 창업과 좋은 일자리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경남도 의회는 지방대학과 전통시장, 관광산업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 이틀 동안 토론회를 이어갑니다. 도의회 연구회가 마련한 토론 주제 17개 가운데 3분의 2인 12개가 지방소멸 관련입니다. 지방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방소멸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경남만 하더라도 18개 시군 가운데 13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남은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40년이면 초고령 인구가 4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60%로 떨어져 경남 305개 읍면동 중 성장할 수 있는 곳은 8%에 불과합니다. 남해, 하동, 산청구는 인구 감소 시급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경남 인구 300만 붕괴는 시간 문제일 뿐 수도권과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지 쉽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지방의회가 뜻을 모아 산적한 문제들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입법화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내년에도 지방소멸 대책을 더 체계화해 중앙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남의 신혼부부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신혼부부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남의 신혼부부는 5만 9천여 쌍으로 2021년보다 8.9%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6.3%를 웃도는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대 감소폭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 초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추진단은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사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참여하며 도시 건설에 필요한 사전 행정 조치를 담당합니다. 경상남도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예정인 사천시에 연구, 기업, 교육기관이 입주하는 복합도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을 위한 국제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한서대 이강석 교수는 영남권에서 발생하는 항공화물의 96%를 인천공항이 처리하고 있다며 항만과 공항을 연계한 항공화물 활성화와 배송센터 유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경상남도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창원과 김해, 거제, 양산 등의 배후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경남에서는 진주와 사천, 창원과 통영 4개시가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들 자치단체가 최근 서면 평가를 마치고 현장 실사와 발표 등 종합평가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도시는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차별적인 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4년 동안 한 도시에 국비 등 최대 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 등 민자도시철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과 역세권 개발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법 개정안은 개발구역 지정 인허가를 쉽게 하고 국가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단법인 창원FC 1차 이사회가 오늘 창원시에서 열려 내년 사업 계획과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창원시는 내년 재단법인 창원FC에 29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창원FC 단장 겸 대표이사에 서장욱 전 경남FC 단장을 임명했습니다. 창원FC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구단 운영과 K3 리그 출전을 위해 재단 법인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